AI 시대 경제와 사회, 팩트를 꿰뚫다. 이건 이렇습니다입니다. 날마다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내 일자리는 어디 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쌓여갑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는 2026 AI 지수보고서 제6장 의료, 의학 하이라이트입니다. 의학과 의료 서비스에 AI를 본격 활용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소 인간중심 인공지능은 4월 13일 2026년판 AI 지수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400쪽이 넘는 올해 보고서는 AI 연구 개발에서 경제, 교육 등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의학 분야에서 AI 도입이 확대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6장 의료의학 그 하이라이트를 살펴봅니다. 제6장 의료의학에서는 분자생물학에서 의료윤리까지 글로벌 의료 AI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6장 의료의학은 4가지 주제로 구성합니다. 분자생물학에서 AI가 이루는 성과, 실제 병원에서 작동하는 임상 응용, 환자가 AI와 만나는 방식, 그리고 의료 AI의 윤리 문제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AI가 여러 방향으로 의료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뛰어난 성능이 실제 임상으로 일관되게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의료 AI 연구와 임상 종합 데이터로부터 얻은 9개 핵심 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이 장의 전체 그림입니다. 좋은 소식과 우려스러운 소식이 공존합니다.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소형 AI 모델이 대형 모델을 능가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 AI 임상기록 스크라이브는 의사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AI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복잡한 진단에서 의사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 FDA가 승인한 AI 의료기기 중 무작위 대조시험 데이터를 갖춘 것은 단 2.4%에 불과하고 임상 연구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 환자 데이터가 아닌 시뮬레이션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색 결과의 90% 정도가 임상 감독 없는 AI 요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자생물학 분야의 AI는 3개 영역에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언어 모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분자기계입니다. AI가 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예측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소형 특화 모델이 대형 모델을 능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구조 예측 모델이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구조 유형을 망라하게 되었고 훈련 데이터 규모가 수십만에서 수천만 개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셋째, 가상세포 모델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실험실 실험 없이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AI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하이라이트는 분자생물학 AI 관련입니다. 분자생물학 AI에서 두 가지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모델이 큰 모델을 이겼습니다. 1억 1천만 개 파라미터의 MSA 페어포머가 단백질 벤치마크에서 1위를 차지했고 2억 개 파라미터의 GPN 스타가 400억 개 파라미터 모델을 유전체학에서 능가했습니다. AI 세계에서 크기는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이제 병목은 모델 구조가 아닌 데이터입니다. 더 좋은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가 성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훈련 세트가 수십만 개에서 수천만 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가상세포 모델입니다. 2025년은 가상세포 모델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세포 모델이란 환자나 세포에 어떤 약을 쓰거나 유전자를 바꾸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를 AI가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실험실에서 실제로 실험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아크 인스티튜트의 에보2, 딥마인드의 알파게놈, 스테이트가 2025년 잇따라 가상세포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실험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 기술이 발전하면 신약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개인 맞춤 의료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이라이트는 임상기록 스크라이브입니다. 2025년 가장 성공적으로 현장에 자리 잡은 의료 AI는 바로 임상기록 스크라이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AI가 실시간으로 듣고 자동으로 진료 기록을 작성해주는 기술입니다. 결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의사들이 기록 작성 시간을 최대 83%까지 줄였고 번아웃도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한 병원 시스템은 112%의 투자 수익률을 보고했습니다. 왜 이 기술이 성공했을까요? 의사는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일하는데 AI가 의사를 전적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AI가 현장에서 성공하려면 사람의 워크플로우, 즉 일하는 과정 마디마디에서 AI가 일하는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 하이라이트, 임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기의 승인입니다. 2025년 FDA는 AI 의료기기 258개를 승인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AI 의료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면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중 무작위 대조시험, 즉 가장 엄격한 임상 근거를 갖춘 기기는 단 2.4%에 불과합니다. 대다수가 기존 기기를 변경하는 경로로 새로운 임상 시험 없이 승인됐습니다. 임상 AI 연구의 절반 가까이도 실제 환자가 아닌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승인 속도는 빨라졌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근거는 여전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이라이트는 AI와 의사의 결투 결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진단 오케스트레이터와 오픈 AI의 O3 모델을 결합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 복잡한 임상 사례에서 85%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도구 없이 혼자 진단한 의사는 20%에 그쳤습니다. 숫자로 보면 AI가 의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평소에 쓰는 도구 없이 테스트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AI는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도구로 더 적합합니다. 다중 에이전트 방식이 단일 AI보다 7%에서 60% 이상 정확도를 높인다는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임상 응용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현장에 자리 잡은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의료 영상 분석, AI 기반 폐혈증 조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AI 임상 기록 스크라이브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의사의 기존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임상 근거가 축적된 분야입니다. 반면 아직 임상으로 완전히 연결되지 못한 분야도 많습니다. AI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 환자 데이터로 검증되지 않으면, 그리고 의사와 환자가 신뢰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하이라이트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건강 관련해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84% 내지 92% 화면 메뉴에 AI가 생성한 요약이 뜹니다. 증상 검색을 하면 92%의 확률로 AI 요약을 먼저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환자들이 의사와 상담하기 전에 AI가 만든 의료 정보를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I 요약은 FDA 규제를 받지도 않고 임상 전문가의 감독도 없습니다. 진료실보다 검색창이 먼저인 세상이 됐습니다. AI가 의료 정보의 첫 번째 관문이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하이라이트는 의료 윤리입니다. 의료 AI 윤리 논의가 2025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얼핏 좋은 소식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버넌스와 규제 논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AI가 생물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는 바이오 보안 문제, 저소득 국가에서의 의료 AI 접근성 같은 정말 중요한 의제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환자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나를 만들고 AI로 치료 반응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당뇨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71%가 1년간 정상 혈당을 달성하고 투약량도 줄였습니다. 환자 참여 측면에서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건강 검색 요약입니다. 환자들이 이제 의사보다 AI를 먼저 만납니다. 이것이 건강정보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환자에게 전달될 위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환자들의 의료 AI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AI 도구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프라이버시와 정확성에 대한 우려도 병존합니다. 환자들은 의사가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의료 AI 윤리 논의의 현황과 한계입니다. 논의는 늘었지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와 규제 논의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세 가지 의제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첫째, 알고리즘 책임입니다. AI가 잘못된 진단을 내렸을 때 의사가 책임지는지, AI 회사가 책임지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바이오 보안입니다. 신약 개발 AI가 동시에 새로운 생물학적 위협을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건강 형평성입니다. 선진국 데이터로 훈련된 AI가 개발도상국 환자에게도 공정하게 작동되는지의 문제입니다. 하이라이트를 6개 항목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소형 특화 모델이 대형 범용 모델을 능가합니다. AI는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가상세포 모델이 등장하면서 실험 없는 신약 개발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셋째, AI 임상기록 스크라이브는 의사의 시간을 83% 되돌려준 현장 AI 성공 사례입니다. 넷째, FDA 승인기기의 97.6%는 무작위 대조시험 데이터가 없습니다. 승인 속도와 임상 근거가 불일치합니다. 다섯째, 건강검색의 90%의 AI 요약이 등장합니다. AI가 환자의 첫 번째 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의료 AI 윤리 논의가 늘었지만 알고리즘 책임과 글로벌 형평성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AI의 의료 영향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려면 임상 근거, 거버넌스, 그리고 윤리적 프레임워크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많이 구독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이건 이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멋진 하루 보내세요.